어제 제보 조작 사실을 공개하며 사과했던 국민의당에선 하루 만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작이 잘못인 건 맞지만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제보 조작이 특혜 채용 의혹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작과 특혜 의혹 모두를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즉각 반발을 샀습니다. 조작을 시인한 정당이 문준용 씨 취업과 관련 특검 주장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물타기 시도를 하는 것이라면 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일각의 특검 주장은 국민들에게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구태의연한 정치 공방으로 물타기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운데 대선 때 당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은 자신은 물론 몰랐고 안철수 전 후보도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 사태와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 명확히 선을 그어두려는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틀째 침묵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공식 사과를 한 이후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 노원구 자택으로 취재진이 찾아갔지만 안 전 대표를 만나진 못했습니다. 계세요? 안 전 대표는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입장 표명 여부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제자이자 대선 멘토 단원이었던 이유미 씨가 제보 조작으로 체포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이 전 최고위원을 영입하면서 천하의 인재가 모이는 국민의당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안 전 대표가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당시 책임 있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안철수 책임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죠. 특히 자기가 영입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에 연루가 됐으니까. 역시 빅 이슈는 저희들이 방송에도 어제 오후에 늦게 다루기는 했는데요. 워낙 이제 급격하게 나온 어떤 사안이라서 깊게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 문준용 씨 그 의혹들 간단히 말하면 되게 단순하게 보면 고용정보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말해놔서 네가 원서 접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국민의당이 폭로를 함으로써 시작된 이 논쟁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한 조작이었다는 걸 일단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네, 이게 그 문준용과 관련한 국민의당의 대선 기간 중에 의혹 제기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매일 대변인들이 정말 이건 집중 포화를 퍼부은 그런 건이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대선 5일 전에 폭로한 문준용의 파슨스 동료라는 사람의 녹취 테이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다 얘기해놨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넣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용정보원에 너 원서 넣으면 될 거다. 그러니까 넣어라. 라고 했다는 육성 증언이에요. 그걸 폭로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작이라고 국민의당이 실토한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뤄봐야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저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궁금해서 여쭤봐요. 왜 셀프로 자진 납세를 했을까요? 이거는 이미 저희가 대선 중에 고발했고요. 고발한 거는 저희는 대선 과정에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게 조작이라는 걸. 왜 확신을 했냐면 우선 첫째는 그 당시에 문준용과 함께 파슨스 대학원에 같이 다닌 한국인 동료 혹은 알만한 사람이 6명 정도인데 그중에 몇 명은 미국에 있고 누구는 어디에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조건 국민의당이 제시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그 조건으로 보면 난데 나 아니다. 그리고 나는 준용이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기 신분도 밝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동료는 저희는 조작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 차원에서 고발했죠, 저희가. 뭔가 어떤 낌새 조짐 같은 게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서 먼저 셀프로 자진 납세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고발을 했고 네.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그 국민의당에는 검찰 출신들도 많고 뭔가 그 대선 때도 보면 되게
이상한 자료들이 아.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뭔가가 있는지 이제 알게 됐죠. 사전에 알게 되셨겠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미 검찰에서 이유미 씨를 조사한다 뭐 이런 거 다 알고서 사전 납세하신 건데요. 일단 그렇게 보고. 네. 다음에 이제 저는 이유미 개인의 단독 행동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첫 발표를 할 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도 피해자인 양 뭐 엄중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알고 있을 수 있는 윗선이 어디까지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최고 윗선 지금 현재 이준서 씨 그분이 이제 최고위원이었으니까 그분이 뭐 주도한 측면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선대위원장 성까지 알게 됐을까 안철수 후보까지 알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조작들이 실행이 되면 후보까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최소한 후보가 인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어느 삼류 정치 영화와 같은 일들이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재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삼류 정치 영화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은 특정 유력 후보, 그것도 대선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후보의 아들에 관한 결정적인 제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의 신빙성, 신뢰도는 당 차원에서 검증합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도 알았을 것이다. 조작을? 네, 저는 조작은 모르지만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그리고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가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요 조작 사건을 기획한 팀이 있을 때고, 그다음에 요걸 실행에 옮긴 팀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보고받고 화력을 집중한 팀이 있을 테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런 표현했어요. 이게 국정원의 댓글 사건보다 더 위험한 조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는 분명히 이유미 씨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무슨 충성심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판을 어떻게든지 엎어보자라는 그런 의도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윗선까지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냐가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 존립과 연결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당 지도부, 선대위 지도부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애초에 아래로부터 조금씩 파올라가면요. 이유미와 이준서 둘이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꾸며낸 일이라고 털어놓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준서 최고위원이 대선이 끝나면 모든 고소 고발은 취하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카톡도 돌고요. 그다음에 이유미가 잡혀가기 전에 긴급 체포됐잖아요. 긴급 체포되기 전에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일부가 JTBC에서 보도된 것으로 봐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일 개연성이 높은 메시지인데 정말 결례인 줄 알면서 연락드린다. 내일 어이없는 소식을 듣게 될 거다. 국민의당에서 지난번 문 대통령 아드님 파슨스 관련해서 부침백으로 갔다는 이슈 제기. 그거 다 거짓인 걸 국민의당이 사과할 겁니다. 이렇게 제보를 했대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 거기 연루돼 있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당에서는 몰랐다고 해당자들 출당 조치 시킨대요.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는 저는 너무 억울한데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SOS를 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이 이유미가 나는 시켜서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보면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유미 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 뭐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총선 때는 호남 유일의 여성 예비 후보자였대요. 네. 그리고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제자이자 최측근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쪽 국민의당 쪽에서 반응을 보면 광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사실 알았을 개연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기획팀에 속해서 이렇게 조작을 해봐라. 이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드러나면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문준용 의혹을 가지고 대대적인 공세를 하자. 요거는 그 당의 방침이었어요. 대선 때.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 이것만 조작한 게 아니고요. 권양숙 여사 친척, 그렇죠. 고용정보원 특혜 의혹. 이것도 조작한 거잖아요. 조작해서 발표했는데 그 건은 뭐 아무리 찾아봐도 권 여사 친척이 아니고 본인이 나서서 나 권 여사 친척 아니라고 밝히면서 대선 중에 들통이 났죠. 그 조작 사건은. 그때가 5월 4일이었을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권양숙 여사 친척 부분은 사실과 달라서 사과드린다고 그때 한번 사과를 했었어요. 그게 이용주 예, 이용주 의원. 지금 사과. 이용주 의원이 지금 현재 이 사건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매체에 나가서 주장했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또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도 네. 있고 이분들이 사실 주도했다고 보면은 그런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뭐 검사 출신들이건 뭐건 정치권에 들어가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먼저 들 뿐만 아니고 저는 이게 이 검사 출신의 두 분 그 윗선일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검사 출신인데 이게 조작이라는 감을 못 받았다면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검사 촉이 너무 무뎌진 거죠. 근데 저는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이 어느 시점까지 있었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느 시점까지는. 근데 결론적으로 이준석 최고위원이 안철수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유미는 안철수의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제자이며 광팬. 예, 그게 안철수가 이미 스스로 인지했을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 당원이라고 해도. 네, 네. 근데 그 이준서와 그 이유미가 서로 어떤 그런 자기들끼리 어떤 짬짬이로 그런 걸 조작했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를 인격적으로 믿으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알았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조작을? 예. 저는 그것까지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후보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뚜벅이 유세한다고 해서 계속 걸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조작을 알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뚜벅이 유세도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뚜벅이 유세의 기본적인 취지는 저 예전에 강금실 장관 서울시장 나갔을 때 제가 네. 그 잠안 자고 막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일단 안철수 같은 최고의 부자인 국회의원이 후보로 나와서 전국을 걷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세의 서민 코스프레가 좀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 즈음에 문준용 특혜 의혹이 쏟아져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걸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되는 논란.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전체적인 기획을 짜면서 선거의 막판 기획을 짤 때 후보는 서민 행보, 서민 코스프레, 그다음에 당은 문준용 특혜 의혹을 물고 넘어진다. 이런 기획은 당에서 했을 테고. 예. 그리고 후보는 이거는 알고 있었겠죠. 이 아웃라인을.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문준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을 보면 저는 그 국민의당의 패널들하고 여러 명하고 이걸 가지고 토론회에서 맞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패턴이 있었어요. 패턴이. 그래서 그때 토론회를 혹시 누가 보시면 다 준비하고 나왔어요. 아하. 예, 우리 당은 모여서 준비한 적이 없어요. 각자 실력으로 열심히 캐서 토론을 했는데 네. 그 국민의당은 패턴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한다. 뭐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만 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문준용 의혹이 의혹인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 뭐 이런 기획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건 뭐냐면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패널들에게 지침을 전하고 있다는 느낌.
네. 그랬고 이 파슨스 조작 증거가 나왔을 땐 뭐 일제히 이거 가지고 했죠. 그리고 저희는 그럼 그 사람 데리고 나와라. 진짜면 데리고 나와라. 이건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고. 예, 그래서 맞아요. 뭔가 선거 때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 맞고요. 이 조작 사건이 그 공식적인 선거 지도부와 연관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걸 밝혀야 되는 게 검찰의 지금 임무죠.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계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냥 묻고 가. 일단 대선 이겨보자. 그런 인격이라고 봐요. 의혹을 제기했는데 안 한 걸 했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사라져버려요. 예. 안 한 걸 했다고 하면. 문재인 후보가 아드님을 특혜 채용을 관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을 증명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있었던 일은 증명이 가능한데 없었던 일은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유미, 이준서 차원의 일은 아니다. 그 윗선이 있다. 그리고 저는 선대위 핵심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다. 예. 이 조작의 과정은 몰라도 이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걸 적어도 검사 출신 의원들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선거 전날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김현정이 이렇게 물어요. 그 이제 파슨스 그 증거 녹음한 사람에 대해서 신원도 그러니까 언젠가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김현정이 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녹취록을 공개하시자 미국 유학 시절에 문준용 씨 룸메이트였다는 송모 씨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국민의당이 증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이 그 조건 그 사람이 밝힌 조건에 의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는데 왜냐 유학 시절에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닌데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런 공개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용주 단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으로부터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원을 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사실이다. 이렇게 전날 얘기했습니다. 음성을 빌려준 사람, 뭐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밝힐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고발에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문준영 아들 의혹에 더해져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뭐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도 원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차 법적인 절차 진행되면은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 신원도 그러니까 언젠가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시자 미국 유학 시절에 문준용 씨의 룸메이트였다는 송모 씨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국민의당이 증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이 그 조건, 그 사람이 밝힌 그 조건에 의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는데 왜냐 유학 시절에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아닌데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런 공개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원을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조작 맞네요. 조작 맞잖아요. 본인이 더군다나 검사 출신인 이분이 누군가의 오더를 받아서 이걸 읊은 상황이 아니고 본인이 확신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놓고 일단 거짓말했다. 거짓말했다는 건 조작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국민의당은 존립할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저희 당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데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민정당에서 김미경 교수 1+1을 완전히 1시간 동안 그 푸나님하고 그렇죠. 둘이 한 적 예. 있잖아요. 그거 다 사실에 기초한 거고 그렇죠. 국감에서 나온 거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지시하고 실행은 이 2명이라니까. 그리고 이 거짓 조작된 엄청난 불장난의 내용이 대변인들을 통해서 모든 매체에 반복해서 녹음돼서 나가는 정말 앵무새 같았거든요.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죠. 앞으로 검찰 수사가 재밌어질 것 같은 게 일단 이유미 씨가 지금 이제 잡혀갔어요. 근데 조사하다 보면 이제 이준서도 아마 갈 거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소환되는 사람 물론 뭐 어떤 그 정치인들은 그런 경우에 자기가 꼬리자리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대선에서 뭐 후보를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 같으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덜컥 안철수 이름까지 나와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정계가 완전 소용돌이로 가겠는데 지금도 소용돌이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 네.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응하는 걸 보면 일부 의원들은 벌써 내부의 권력 투쟁용으로 이걸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안철수 후보의 존립 자체를 거론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내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하자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시겠죠.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 국민의당과 통합하거나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하고 합치는 건 반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방송하면서 몇 번 표현 쓴 적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분 하늘이 돕고 있네라고 느낀 경우가 꽤 있었어요. 지금이 하늘이 돕고 있는 건가? 이건 정말 저는 대선 때 너무 고생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예. 마음이 아팠겠어요. 뭔가 이렇게 살짝 위기에 봉착하려고 하면 활로가 열리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걸로 쓰면은 이거는 드라마 작가가 막장이라고 욕먹을 정도의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오바마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역정 있잖아요. 보면 야 저거는 영화로 만들려고 인물을 꾸며도 저렇게 꾸밀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우리 그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봐도 드라마틱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돌아보면 그래요. 네. 네. 역풍이 이제 시작된 건데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냥 난 문재인 좋은데 뭔가 이게 좀 찝찝하다 했던 사람들 입장이 완고하게 지지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야당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만 국정에 협조를 해주는 분위기였다고 해도 사실 굉장히 쉽게 국회가 돌아갔을 텐데 같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붙어서 지금 야 3당이 발목 잡기로 가던 분위기 속에 하나의 축이 지금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고 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랄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 셀프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셀프로 무너지는 건 맞고요. 근데 셀프로 무너지는 그분들이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본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응하는 걸 보니 역시 또 대선 때 이거 조작하는 그런 심성으로 대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검을 하자. 그런데 문준용 특검도 같이 하자. 그래서 쌍끌이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대요. 이게 이제 셀프 확인 사살인데 정말 미안해서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안해서 스스로 밝혔다. 그 태도를 보고 그래도 큰 죄이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물타기를 확.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 속에 그래도 문준용 특혜 의혹이 뭔가 있었나 보네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짓을 하는 거 보면 용서의 여지가 사라져버리는. 그게 되게 다목적 포석인데요. 우선은 푸나님은 늘 선의를 믿으시잖아요. 제가 방송 같이 하면서 어떤 때 저렇게 순수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말. 방금 그 말이요. 사전 납세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고백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당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예초의 기본 취지가 저는 원래 야권 통합론자였어요. 그래서 거대한 박근혜랑 싸우자여서 그 사람들을 절대 약으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정치계에서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덜 까는 거예요. 그게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런데 그 집단이 절대 악이고 이런 건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집단이 어떤 상황에서 했던 행동은 악한 행동일 수 있는 거고 요게 그런 케이스고요. 근데 저는 그 쌍끌이 특검 얘기하는 순간 또 공작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특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왜냐하면요. 이게 복잡한 사안도 아니고 이게 정파적인 사안인가요? 이거는 사기 조작 사건이에요. 증거 조작 사건. 그리고 우리 검찰이요. 이런 정도의 증거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그런 역량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대단한 얼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자기들이 고백했던 그 부분이 사실상 핵심이고 네. 나머지 부분은 쉴드가 다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아드님을 취업시키는데 개입했다가 사실 그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그걸 자기들이 조작이었다고 밝혀놓고 뭘 수사를 해요. 더 이상. 그렇죠. 근데 이게요. 제가 보통 사람이 기획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까도 푸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증거를 조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푸나님한테 푸나님 이게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푸나님이 가도 좋을 만한 자리 그 잡이 있던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네. 예. 그런데 저는 모르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저가. 그런데 푸나님이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을 그걸 계기로. 그런데 인터넷에 제가 말한 게 아닌 다른 자리도 많았어. 그래서 우연히 어떤 자리에 갔어. 예를 들면 인터넷 한번 뒤져봐. 거기 정말 잡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이거를 특혜로 엮었다고 쳐요.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푸나님한테 얘기했는데 이거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요, 없는 사실을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요, 요건 보면 그 부분에 보통 사람은 생각 못할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이건 전문가가 개입한 거예요. 수사를 많이 해본 분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예. 일반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미 씨 같은 사람들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하면 다 불어요. 뭐 자기가 본인이 SNS 같은 걸 통해 갖고 해다는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건 실타래처럼 어깨 갈 텐데 뭐 지시한 사람과 죄는 다를 테니까 혼자 뒤집었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를 막 이준서 뭐 그 차원에서 했다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 젊은이들의 머리에서 이게 나올 정도면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치 20단이네. 쌍끌이 특감 그냥 석고대지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 될 텐데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교묘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더 비열하다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김동철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 한 것 같고 박지원 전 대표도 그런 얘기 한 것 같고 이 양반들 역시 정치적 감각이 좀 떨어진다. 제가 개인과 순진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치적 수에 있어 갖고는 그분들보다 저는 위라고 생각합니다. 순진하다는 표현은 안 썼는데 순수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를 좀 크게 바라보면 어쩌면 이런 것들은 언젠가 들통나고 나면 결국엔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깎아먹는 건데 제대로 된 인물만 있었다고 해도 이거 안 돼라고 잘라줬어야죠. 아 그렇죠. 그리고 요런 태도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냥 정면 돌파 안 하고 또 꼼수잖아요. 쌍끌이 특검하자. 그러니까 대통령을 올가매라는 사실도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듯이 요렇게 그 올가매는 요것도 일종의 공작적 사고이기 때문에 저는 대선 전에 국민의당 전체의 공작적 문화가 팽배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든지 이기고 보자. 네. 그리고 그 성분들 중에는 뭐 이명박 측근들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잡탕이 되면서 이게 실제로 민주 진보 쪽 당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뭔가 색깔이 퇴색해버린 그런 느낌. 네, 그런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일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 BBK 사건 김경준 요즘에 SNS 날리고 JTBC 보도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조작도 그러니까 이쪽 민주당에서 한 게 아니고 박근혜 측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했다고 몰아붙였죠. 여론 조작해서. 그런데 그건 아닌 것이 밝혀졌고요. 유영하를 지목했잖아요. 김경준이. 근데 유영하는 아니라고 부인했지요. 근데 정황상 보고 판단해야죠, 우리가. 이놈은 어제 제보 조작 사실을 공개하며 사과했던 국민의당에선 하루 만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작이 잘못인 건 맞지만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제보 조작이 특혜 채용 의혹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작과 특혜 의혹 모두를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즉각 반발을 샀습니다. 조작을 시인한 정당이 문준용 씨 취업과 관련 특검 주장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물타기 시도를 하는 것이라면 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일각의 특검 주장은
국민들에게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구태의연한 정치 공방으로 물타기 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운데 대선 때 당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은 자신은 물론 몰랐고 안철수 전 후보도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 사태와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 명확히 선을 그어두려는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틀째 침묵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공식 사과를 한 이후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 노원구 자택으로 취재진이 찾아갔지만 안 전 대표를 만나진 못했습니다. 계세요? 안 전 대표는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입장 표명 여부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제자이자 대선 멘토 단원이었던 이유미 씨가 제보 조작으로 체포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이 전 그걸 폭로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작이라고 국민의당이 실토한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뤄봐야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봐요. 왜 셀프로 자진 납세를 했을까요? 이거는 이미 저희가 대선 중에 고발했고요. 고발한 거는 저희는 대선 과정에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게 조작이라는 걸. 왜 확신을 했냐면 우선 첫째는 그 당시에 문준용과 함께 파슨스 대학원에 같이 다닌 한국인 동료 혹은 뭐 알만한 사람이 6명 정도인데 그중에 뭐 몇 명은 미국에 있고 누구는 어디에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조건 국민의당이 제시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그 조건으로 보면 난데 나 아니다. 그리고 나는 준용이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기 신분도 밝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동료는 저희는 조작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 차원에서 고발했죠, 저희가. 뭔가 어떤 낌새 조짐 같은 게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서 먼저 셀프로 자진 납세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고발을 했고 네.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그 국민의당에는 뭐 검찰 출신들도 많고 뭔가 그 대선 때도 보면 되게 그 이상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뭔가가 있는지 이제 알게 됐죠. 사전에 알게 되셨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미 검찰에서 이유미 씨를 조사한다 뭐 이런 거 다 알고서 사전 납세하신 건데요. 일단 그렇게 보고. 네. 다음에 이제 저는 이유미 개인 위원을 영입하면서 천하의 인재가 모이는 국민의당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안 전 대표가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당시 책임 있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안철수 책임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죠. 특히 자기가 영입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에 연루가 됐으니까. 역시 빅 이슈는 뭐 저희들이 방송에도 뭐 어제 오후에 늦게 다루기는 했는데요. 워낙 이제 급격하게 나온 어떤 사안이라서 깊게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 문준용 씨 그 의혹들 뭐 간단히 말하면 되게 단순하게 보면 고용정보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말해놔서 네가 원서 접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국민의당이 폭로를 함으로써 시작된 이 논쟁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한 조작이었다는 걸 일단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네, 이게 그 문준용과 관련한 국민의당의 대선 기간 중에 의혹 제기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매일 대변인들이 정말 이건 집중 포화를 퍼부은 그런 건이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대선 5일 전에 폭로한 문준용의 파슨스 동료라는 사람의 녹취 테이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뭐 다 얘기해놨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뭐 넣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용정보원에 너 원서 넣으면 될 거다. 그러니까 넣어라. 라고 했다는 육성 증언이에요. 내 단독 행동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첫 발표를 할 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도 피해자인 양 뭐 엄중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알고 있을 수 있는 윗선이 어디까지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최고 윗선 지금 현재 이준서 씨? 그분이 이제 최고위원이었으니까 그분이 뭐 주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선대위원장 성까지 알게 됐을까? 안철수 후보까지 알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조작들이 실행이 되면 후보까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최소한 후보가 인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어느 삼류 정치 영화와 같은 일들이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재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삼류 정치 영화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은 특정 유력 후보, 그것도 대선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후보의 아들에 관한 결정적인 제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의 신빙성, 신뢰도는 당 차원에서 검증합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도 알았을 것이다. 조작을? 네, 저는 조작은 모르지만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그리고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가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요 조작 사건을 기획한 팀이 있을 때고, 그다음에 요걸 실행에 옮긴 팀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보고받고 화력을 집중한 팀이 있을 테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런 표현했어요. 이게 국정원의 댓글 사건보다 더 위험한 조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는 분명히 이유미 씨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무슨 충성심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판을 어떻게든지 엎어보자라는 그런 의도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윗선까지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냐가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 존립과 연결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당 지도부, 선대위 지도부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애초에 아래로부터 조금씩 파올라가면요. 이유미와 이준서 둘이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꾸며낸 일이라고 털어놓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준서 최고위원이 대선이 끝나면 모든 고소 고발은 취하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카톡도 돌고요. 그다음에 이유미가 잡혀가기 전에 긴급 체포됐잖아요. 긴급 체포되기 전에 기자들한테 메시지를